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1월 위기의 본질이 두 가지죠. 15일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고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다 결심 공판 마치고 지금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 그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판사입니다. 여기에 피고인 진술서라는 것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 1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심 공판은 9월 30일에 있었는데 그 후에 10월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11월 1일에 피고인 진술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죠. 그거를 제출했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A4 용지로 한 16장 정도 되는 거를 직접 본인이 작성해서 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뭐냐? 검찰의 문제. 검찰이 이제 이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걸 조작했다, 또는 그 녹음 파일을 짜깁기 했다, 이런 거. 그리고 나는 무죄다,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여기에 뚜렷하게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고 누명을 썼다, 이렇게 말한 게 거짓말이다, 이래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돼서 그 재판을 쭉 받는 과정에서 과거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를 지냈던 김진성 씨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라고 시켰다. 그래서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 11개월간 재판을 했죠. 작년 10월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거 사실은 왜냐면 이건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이 4개라고 하는데 총 모두 합쳐서 한 30분 정도면 다 들을 수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위증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한 그 녹음 파일을 발췌를 해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짜깁기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그래서 이거 한 2-3번 정도 재판하면 끝날 것이다 그랬는데 재판을 계속, 그동안에 총선도 있었고 등등 해서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1개월간 재판을 했고요. 그래서 9월 30일에 결심 공판을 하고 지금 11월 25일에 1심 선고를 한다. 그러면은 13개월간 재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그동안 이제 공방도 많이 벌였고 검찰이 조작했다, 짜깁기 했다, 이런 주장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피고인과 이재명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급기야는 9월에 하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니까 재판장이 그러면 다 들어보자. 그래서 그 4개의 파일을 전부 다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사도 들어본 거 아닙니까? 별도로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판사가 다 들어봤는데. 무려 1년 넘게 공방을 벌여왔고, 녹음 파일도 그 중에 핵심 내용인 녹음 파일도 들어봤고. 자, 그 녹음 파일을 전체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는 건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죠. 물론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이 안에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초반에 김진성 씨가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억나는 대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는 제가 캠프에서 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캠프 밖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었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진성 씨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이건 거의 그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내가 보내줄게요. 변론 요지서라는 게 뭐죠? 당신이 이렇게 위증을 해라 하는 얘기죠. 그 변론 요지서를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보냅니다. 텔레그램 왜 보냈죠? 보안성 유지. 나중에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걸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텔레그램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을 텐데 그렇게 보냅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들어보면 처음에 기억나지 않고 캠프 내에 있지 않았다는 사람을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요지서를 보내준. 그리고 실제 증언하기 하루 전날, 법정 위증하기 하루 전날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의 변호인하고 이렇게 위증 연습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움직일 수 없는 위증. 왜 그러냐면 위증을 시킬 때 대개 변호사들은요, 이게 위증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무슨 후렴구 비슷하게 있는 그대로 뭐 이런 말들을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자기도 죄를 받을 것을 알면서 위증을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위증을 시인했.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재명 피고인은 최후 진술이라는 걸 했습니다. 원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있고 최후 진술을 합니다, 피고인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다. 이게 이제 짜깁기 됐다, 이런 주장이죠.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월 30일에 그랬습니다. 이거 하고 11월 1일 날 냈다는 피고인 진술서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던 내용을 왜 결심 다 끝나고 지금 판결문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또 냈느냐? 내용이 새로운 게 없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를 주로 이제 취재를 해보면, 자, 우선 이렇게 내는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드문 사례다, 이거예요. 드문 사례. 만약에 결심 공판을 하고 나서 새롭게 주장할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든가 한다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재판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대개 이제 판사가 그걸 받아보고 좀 일리가 있는데 그럼 변론을 재개합니다. 실제 최근에도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죠. 김혜경 씨 같은 경우 기부행위, 이거 선고 날짜까지 잡았다가 선고하기 하루 전날 변론 재개해서 이번 11월 14일에 1심 선고를 합니다. 원래는 8월 중순에 1심 선고하도록 돼 있었죠. 이것도 만약에 뭐 거기서도 무슨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얘기가 있다 그러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피고인 진술서라는, 그것도 결심 공판 때 본인의 최후 진술과 아무런 다른 게 없는 이런 얘기를 다시 재판부에 냈다. 이거는 뭐라고 보죠? 법조계에서는 여론전이다. 여론전. 이거는 판사를 향해서 호소하는 게 아니고 지지층과 국민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참 끈질기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 안 한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1월 25일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금고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그 권고 형량, 이게 대략 뭐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죠. 근데 여기에
이거는 가중할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2002년 그 검사 사칭 사건을 가지고 거짓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가중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위증까지 시켰다. 그래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징역 2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라고 검사 출신이죠. 뭐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자기가 보기에는 징역 1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더군요. 글쎄, 뭐 그거는 뭐 그 사람 견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징역 1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견해입니다. 자, 그 정도가 나오든 어떻게 됐든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그 경우에 대비해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이재명 피고인은 검찰이 조작했다, 그 다음에 녹음 파일을 짜깁기 했다, 나는 거기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위증을 교사했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펴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이 이거는 나를 정치 탄압하는 거라는 쪽으로 몰고 가서 최소한도 중도층은 몰라도 자기 지지층은 확고하게 결속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다는 거지. 이거를 뭐 법률적으로 판결을 좀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판결이 안 나오게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단계는 이미 다 지나간 거고요. 그건 최후 진술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고, 지금부터의 이 행위, 최후 진술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이 행위는 결국은 자기 지지층을 향한, 또는 일반 국민들을 향한 여론전,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 유죄를 뒤집기 위해서 2심, 3심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퍼포먼스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로 보고 있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성공할 것인가? 글쎄요, 뭐 판사들이 뭐 이런 식의 여론에 휘둘리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법조계 전망은 이거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은 없다. 왜? 법정 구속을 하려면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럴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왜 돌연 또 피고인 진술서라는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을 재판부에 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